지금부터 보실 화면은요, 절대 빨리 감기를 한 화면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주하는 승용차를 순찰차가 따라가는데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순찰차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승용차를 지금 순찰차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운전자인데요. 네. 보세요. 지금 차선을 넘나들면서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급정거를 하더니 이번에는 네. 차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하. 순찰차도요. 시속 196km로 따라붙어 보지만 거리를 196 좁히기가 까지? 와, 네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하. 저 승용차가 빨리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고속도로를 저렇게 달리다가 네네. 빠져나가는데요. 도심에서도 아찔한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아하. 도로가 좁아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네. 저 좁은 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고 있어요. 어허, 네. 저 승용차가 저렇게 달리다가 골목길에 이제 들어섭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잡히긴 잡혔는데 김복준 의원님 저 순찰차 블랙박스 이곳이 그 마지막에 들이받은 그 건물 외벽이에요. 저렇게 외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들이받았어요. 아유, 저 기둥이. 그러니까요. 기둥까지 지금 대리석이 지금 벌어질 정도, 쩍 벌어질 정도로 충격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앞서 순찰차 블랙박스 찍힌 모습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거 한두 번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오락기, 자동차 운전 오락처럼 차로를 확 바꿉니다. 지금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잠시 어지럽더라고요. 아이고. 막 하도 빨리 가니까 잠시 어지러웠는데. 네. 지금 보니까 순찰차가 쫓아가는 게 196km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는 거니까 200이 넘어간 것 같고요. 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부터 추격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이제 저 도심으로 들어오고 네. 도심에서도 이제 뭐 역주행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도 70km 도로에서 160km 정도로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 급기야 이제 외벽을 받고 멈춰 쓴 건데 네.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저 좀 피해 당하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튼튼한 집이니까 망정이죠. 네. 만약에 그 집도 좀 허술한 데를 가서 저 사람이 그 속도로 들이받았다고 맞아요. 그러면 집이 폭삭 주저앉고 아마 다친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이른바 광란의 질주란 말이 전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렇게 광란의 질주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시작된 광란의 질주가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잖아요. 아까 보셨죠? 도심에서도 계속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경찰도 추격전을 벌이는 경찰도 조마조마하면서 추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190에서 한 200km를 달리면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1, 2, 3차로 있는 차와 그 추돌할 수 있는 사고도 한 2번 정도 있었고, 예, 그 시간대는 운전자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 동턱이 무렵이라서 고속도로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지만 이 운전자가 도주를 해가지고 그 양산에 있는 그 골목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순간은 정말 그 심야에 그 출근하는 사람과 시장 가는 사람들한테 사고가 날까 상당히 그 사고가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자다가 무슨 큰 소리가 집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봤죠. 선 앞부분은 뭐 완전히 다 부서졌고 에어백이 전부 다 터져 있었고. 진짜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예상이 딱 맞네요. 이 인근 주민 말씀이요. 들으셨죠? 집이 무너진 줄 알았대요. 얼마나 세게 쾅 부딪혔으면 놀래서 자다 깨다가 나오셨대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이 20대 운전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피해서 도주를 한 것이죠. 네. 저도 예전에 경찰을 할 때 음주 단속하다가 도주하는 사람 잡아본 적은 있는데 아하. 저렇게 50km나 가는 경우에는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추격해서 잡았죠. 그 이유는 네. 음주 단속 현장에 추격조가 따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 사건은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네. 순찰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하.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네. 검문 불응에 대비해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서 아. 추격조가 음주 단속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 이게 진짜 뭐랄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뛰는 범죄에 나는 경찰이 있다는 게 맞는 게 저 추격조까지 경찰이 배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예상되는 사안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하. 경찰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음주 이 측정 단속을 할 때도요. 네. 사실은 순찰차 한 대 정도는 앞쪽이나 뒤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아. 불응하고 도주하면 바로 즉시 쫓아갈 수 있도록 네. 늘 대비하고 있으니까 도주한다는 거는 저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천만다행으로.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저 음주운전으로 광란의 질주를 한 사람 경찰이요. 경찰도 정말 이 안전에 진짜 위험스러웠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경찰도 다치지 않고 저 음주운전을 잡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른 운전자들 고속도로상에서 다른 운전자들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운전자는 하늘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했고요. 차량이 추돌하는 순간 후속 충돌까지 2차, 3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인명피해가 극심하게 날 것이 우려되고요. 사실은 저는 저 추격조 하시는 경찰분들 신변에 대한 안전까지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저 상황에서 다른 데 추격해서 추격조가 들이받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튼튼한 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런 속도로 민간인들 사는, 시민들 사는 골목까지 들어갔고 시장통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여라도 집이 아니라 영업하는 식당이라든가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추돌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거의 본인이 살인의 어떤 책임을 지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20대라고 하니 아직 사회 경험은 부족할 겁니다. 천만 다행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진정으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 죄질 나쁜 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 이 순찰차도 추격을 하면서 앞서 보셨죠? 196km까지 속도를 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추격하다가 혹시라도 옆에 있는 차량과 살짝만 부딪혀도 전복될 위험이 있잖아요. 아까 그 고속도로상에서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추격 중이고 그 사람이 도주하면서 이렇게 싹 새치기 하고 이른바 칼치기에서 들어가는 칼치기, 네네. 네, 그게 보이던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살짝만 접촉이 있었다면 그 뒤에 따르는 다른 사람, 아무 이유 없는 사람 혹은 또 본인 차 전복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그 어떤 사고로 전이될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정말 천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음주운전의 광란의 질주까지 벌이는 이 사람은요, 운전자는요, 경찰에 검거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오히려 사고가 안 나고 경찰에 검거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법의 단죄를 받기를 바랍니다.